제가 이 바뀐 제도를 봤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전국의 효자, 효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갑자기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방송하다가.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계신 효자, 효녀분들이 특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효자, 효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제네시스님,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세대 합가가 돼서 2주택이 돼요. 그러면 비과세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 한 채 그리고 본인 한 채 있어서 이렇게 두 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일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두시면 효자, 효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비과세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1세대인데 주택수가 하나면은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했죠.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했을 때. 언제 보유죠? 그냥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 내가 취득을 했을 때. 규제지역이 되고 나서 취득을 했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내가 이 상태에서 집이 하나 더 늘었어. 자, 2주택이 됐죠. 그러면 원칙은 비과세에 불과해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리고 이 예외 중에서 어떤 조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아봤던 내용은 뭐였어요? 이사 등을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저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랬죠? 1후, 2보, 3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애가 태어나서 2번 집으로 큰 평수로 넓히고 싶다. 20평에서 30평으로 넓히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년 후 집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7년 6월에서 2018년 7월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팔 때 2019년 11월에 팔면 최소 2년 이상은 보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도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번 집을 사고 나서 3년이 되기 전에 이걸 팔면 1번 집은 비과세가 됐다.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후, 2보, 3매로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죠. 예외적인 게 어떤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조정대상 지역, 2번도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이걸 사고 나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복습. 절세되는 효과가 최소 한 1,0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 자, 부모님이 한 주택을 갖고 계시고요. 세대가 분리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식 세대가 이렇게 1세대로 분리돼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모님도 비과세, 자식도 비과세.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 거예요. 얘야 이제 좀 내가 힘드니까 같이 살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합친다는 거. 이렇게. 자, 동일 세대가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세대 합가라 그래. 세대 합가. 자, 근데 세대 합가가 되는데 동일 세대가 되면은 세대 기준 몇 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 자, 그러면은 세대 기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됐으니까 원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는데, 자, 그 조건이 뭔지 잘 볼게요. 지금 나오는 요건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1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와 합가하는 거예요.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2개, 어느 한쪽이 0.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부모 중에 최소 한 명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두 분 다 60세가 넘으면 더 좋고, 왜 그러냐면 이 취지가 부모님을 좀 모시고 살아라. 같이 봉양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은 세대 합가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어떤 주택이든지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자, 우리가 2, 4등으로 했을 때는 1후, 2보, 3매였죠. 3매. 아니면 2년. 그래서 2년 또는 3년 안에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여기 합치는 거잖아요. 되게 기특하죠.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10년 안에 팔면 된다. 이게 원래 5년이었어요. 왜 늘려줬을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왜 혜택을 줄까? 전국의 효자, 효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부모 세대 집을 팔 거냐, 자식 세대 집을 팔 거냐.
구분을 지으면 안 되겠죠. 먼저 아무거나 파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는 경우에 부모님을 내가 이제 모시고 살겠다.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사항을 잘 체크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 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모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가 있는데 자,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각 하나씩. 자, 그리고 부모님 중에 최소 한 분이 60세가 넘어야 돼요. 60세가. 그리고 합가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어느 한쪽 주택을 팔아야 돼요. 자, 그 경우에 이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다고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예외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부모 세대는 집이 2개고 자식 세대가 집이 하나예요. 자, 이때 어느 한쪽이 2주택이다. 이 경우에도 부모 봉양을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거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부모 세대 1주택, 자식 세대 1주택. 그래서 1 더해서 2가 됐을 때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건데 자, 어느 한쪽이 2주택 또는 3주택으로 다주택자라고 있을 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합쳐서 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부모 세대가 2주택을 보유 중이다. A하고 B. 자, 그리고 자식 세대는 1주택 보유 중 이렇게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몇 주택이 되는 거죠? 3주택이 되는 거죠. 3주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합쳤는데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60세가 넘어서 부모 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집이 세 채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부모님 집 2개 중에서 하나를 날려요. 합가하고 나서. 자, 그럼 이때는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3주택이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샀던 가격보다 마이너스로 팔면 된다. 우리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 1주택, 자식 세대 1주택 돼서 이때 합가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이든 팔면 앞에서 보았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남아있는 집을 하나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식 집에서 이제 이 세대가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또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된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주택 하나도 최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서 팔면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 부모님과 합쳐서 살았는데 3주택 상태에서 하나는 내가 세금 내고 2개는 비과세를 받았다. 나쁘지 않죠? 절세 측면에선. 자, 그런데 이 세 가족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이라던가 장기전세 이런 데 가서 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 이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중대한 질병이 있다. 자, 이 경우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되겠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버지 저희 합가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한 3년 더 있어야 60세 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법의 취지가 뭐라고요?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외적으로 암이라든가 희귀질병 이런 경우에는 60세 이하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세무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살까지 가능해요? 그런 건 제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대 초반인데 희귀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뭐 이번에 바뀌었죠. 이번에. 혹시 뭐 병 있으세요? 아니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2주택이 있고 내가 1주택이 있으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2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팔고 남은 하나 비과세 받으나 내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나 이거 똑같아요.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합가를 한 상태에서 하나 팔고 10년 이내에 하나 팔아서 비과세 받고 또 하나 나머지 팔아서 비과세 받아서 3개 중에서 2개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장점이 있죠? 이 방법은 부모님 내가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효자, 효녀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법도 이렇게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정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부모 봉양을 통한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래도 다 하고 금액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